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촬영 장소가 좀 바뀌었죠? 그동안 제가 좀 작은 골방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좀 답답한 감이 좀 있어서 촬영 장소를 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블랙디테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로 세차장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세차하는 방법이나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는 컨텐츠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평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제품은 어디서 사나요?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었는데요. 제가 워낙에 사용하는 세차용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용품들을 어디서 구입해야 되나요? 좌표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드렸던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 즐겨 쓰는 제품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더 나아가서 해외에서 세차용품을 자유롭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컨텐츠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컨텐츠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질 거고요. 1부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해외 직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리고 세차용품을 직구할 수 있는 사이트들,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어떤 용품들을 사는 것이 좋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2부에서는 내가 장바구니에 담았던 그 용품들을 실제로 주문해보고, 그 주문한 물품이 내 손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상세한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을 컴퓨터 화면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먼저 아주 개략적인 물품을 해외에서 직구하는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세차용품을 도대체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이트에는 어떤 용품들을 사는 것이 추천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화면을 직접 같이 보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PC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하는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판을 잘 못 쓰는 관계로 여러분들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네. 먼저 이제 아주 개략적인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사이트가 있고요. 네, 이렇게 있고 제가 이렇게 있죠. 제가 요 사이트에 주문을 하게 되면 이 사이트에서는 저에게 바로 배송을 해주게 되겠죠. 사실 해외에서 직구하는 것도 결국에는 제가 오더를 해서 주문을 해서 이 사이트에서는 그 주문 내용에 맞게 배송을 해준다는 거에서는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해외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사이트들이 한국까지 바로 배송을 해주지 않거나 해준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직구를 할 때는 배송 대행지라는 거를 쓰거든요. 배송 대행지, 이렇게 배송 대행지라는 걸 쓰는데, 이 배송 대행지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말 그대로예요. 배송을 대행해 주는 곳이다 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들이 바로 대한민국까지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간에 배송대행지, 배라고만 쓸게요. 배송대행지가 그 현지에 한 개씩 있는 거죠. 이 배송대행지는
회사는 하나인데 되게 여러 나라에 여러 군데에 자기네들 그 창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물건을 주문할 때 어떤 주소로 주문을 하냐면 한국에 있는 저로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배송 대행지의 주소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트에서는 우리 같은 나라에 있네. 뭐 미국이라면 같은 미국이겠죠. 그래서 이 배송 대행지에다가 배송을 해주고 이 배송 대행지는 저한테 돈을 받으면 다시 이 물건을 아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그랬죠. 이 미국에서 받은 이 물건을 한국에 있는 저에게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배송 대행지는 말 그대로 이 해외 사이트와 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배송 대행지라는 거를 꼭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세차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가 주로 구매하는 해외 사이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거의 바로 직배송을 해주는 데는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직배송을 해주는 그 사이트도 그 배송비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배송 대행지는 꼭 하나를 가지고 계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세차용품을 직구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세차용품을 직구하는 이유. 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일단 뭐 이거는 세차용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뭐 보편적인 이유기도 하지만 일단은 가격이 싸다 입니다. 뭐 모든 세차용품이 다 직구를 했을 때 싼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쓰는 세차용품 중에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내에서 제작되는 생산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뭐 우리나라 브랜드도 있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카프로인데 그렇게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아니면 브랜드 자체가 한국 브랜드인 제품들은 국내가 더 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격 비교하고 구입할 것. 이렇게 가격이 대부분은 쌀 거예요. 대부분은 쌀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국내에서 사는 게 더 싼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갤런으로 뭐 샴푸를 산다 이랬을 때는 분명히 구입한 가격은 직구를 한 게 더 쌀 수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 배송을 하면서 배송비가 붙기 때문에 배송비가 어느 정도 붙는지를 같이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가 살 때만 싸다고 생각해서 주문을 했는데 배송비가 막 5, 6만 원씩 나온다. 이러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싼 메리트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반드시 가격 비교를 해서 싼 것을 확인하고 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직구를 하는 이유 중에 가격이 싸다라는 이유가 또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세차용품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전 세계에서 만약에 100의 세차용품이 소모가 된다 라고 하면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거의 전 세계에서 팔리는 세차용품의 대부분을 미국과 아마 유럽 쪽에서 다 소비를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뭐 일단 벌써 게러지나 이런 주거 형태에서 게러지나 이런 게 있는 집이 없죠, 거의.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내 차를 가꾸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셀프 세차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같이,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같이 좀 이제 매니아적인 분들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차용품이 시장이 엄청 작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말 제한적으로만 국내에 유통됨.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세차용품, 이게 수입해서 유통되는 세차용품은 진짜로 되게 제한적으로 한정적인 브랜드들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업체가 얘를 수입해다가 국내에 팔아도 이득이 되겠다, 시장성이 있다 판단되는 것들만 가지고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브랜드, 혹은 이렇게 좀 뭐랄까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브랜드, 혹은 우리나라 실정에 잘 맞지 않는 그런 제품들은 안 가지고 옵니다. 정말 단적인 예가 이제 유리막 코팅제 뭐 이런 거예요. 오너형 유리막 코팅제예요. 분명히 그냥 일반인이 사서 내가 내 차에다가 바르는 유리막 코팅제인데 안 팔려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리막 코팅제를 스스로 쓰지 않으니까, 대부분 다 샵에다 맡기기 때문에. 뭐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을 해서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폭이 좁아요, 되게.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직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뭐 영국, 독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세차용품의 디테일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진국인 나라죠. 그 나라에서 파는 제품들, 신제품들을 막 보다 보면 진짜 막 하루가 다르게 막 신제품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을 잘 보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이미 제가 예전에 뭐 미국이나 아니면 뭐 영국 세차 디테일링 용품 샵에서 이미 예전에 봤던 거야. 심지어는 이미 사서 써봤던 거야. 근데 한참 후에나 뭐 유통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저 같은 사람한테는 뭔가 이렇게 새롭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확 끌리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제 직구를 맛들이시게 되면 이제 국내에 있는 디테일링 온라인 샵은 잘 안 가시게 될 겁니다. 뭐 아무튼 어찌 됐건 내가 알고서 선택을 하지 않은 것과 내가 아예 모르면서 선택을 못하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꼭 사지 않으시더라도, 직구를 꼭 하지 않으시더라도, 요런 제품들이 나왔구나, 근데 얘는 한 이 정도 가격을 하네, 이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나라에서 유통하는 뭐 유통사들이, 뭐 좋은 업체들도 있겠죠. 정당한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잘 유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 업체들도 있습니다.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유통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막 이상하게 홍보를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분명히 해외 브랜드인데 해외 디테일링 샵에서는 다르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홍보를 할 때는 다른 제품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거든요. 종종 있어요, 진짜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뭐 내가 직접 사진 않더라도 그런 제품을 미리 접하고 뭐 영어가 힘들더라도 요새는 뭐 다 번역되잖아요, 구글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적어도 내가 눈탱이 맞는 일은 없다, 뭐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는 단지 내가 뭔가 물건을 산다 뿐만이 아니라 내 시야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제품을 빨리 접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시장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심지어는 국내 브랜드조차도 카프로 얘기하는 거예요.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우리나라 브랜드지만 제가 알기로는 해외 판매에 더 많이 치중하는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작다는지. 이게 시장이 커야 신제품도 빨리빨리 나오는 거고요. 이게 뭔가 이게 순환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 그 직구 사이트를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신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야, 이런 게 나왔네. 이런 게 나왔네.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리뷰도 있네. 야, 좋다. 이런 건데 언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부 그냥 유통사에서 혹은 일부 디테일링 쇼핑몰에서 그냥 제품 소개에 써져 있는 글만 믿고 혹은 뭐 몇몇 소수의 뭐 국내 유튜버들, 디테일링 관련 유튜버들의 말만 믿고 사시겠냐는 거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정보를 수집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제품을 빨리 접하고 이런 제품들이 나왔구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요거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은 얼른 팔아버릴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오기 전에. 뭐 이런 것들. 뭐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꼽아봤는데 굳이 뭐 제가 뭐 외화를 쓰셔라, 미국에서 사세요, 뭐 어디서 사세요 이렇게 영업하는 거 아닌 거는 아시죠? 근데 이게 제가 직구를 해보니까 단순히 가격이 싼 것 말고도 좋은 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컨텐츠를 잘 보시고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이게 아예 안 보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니까요. 안 사도 된다니까요. 아이 쇼핑만 하더라도 가서 한번 보세요. 얘는 이런 제품이 있네. 얘는 이 정도에 팔고 있구나. 할인하면 이 정도인데 국내에서는 이 정도로 팔고 있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새 차를 만약에 정말로 오래오래 즐길 취미로 삼으신다면 직구하는 거는 한번 해봄직합니다. 진짜로. 네. 일단 벌써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할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직구를 하면서 이제 좋은 이유를 말씀드렸으니까 반대로 직구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 당연히 있겠죠. 직구를 함으로써 좋은 점이 있는 반면 이제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소비 조심. 괄호 열고 중복 투자 조심.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직구하면서 돈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진짜 그냥 모르는 게 약이었나 생각이 가끔씩은 들 정도로 제가 뭐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데 거의 뭐 마이너스입니다. 저는 술 담배를 안 하는데도 뭐 매달 뭐 세차용품 사느라고 돈이 그냥 물 쓰듯이 다 나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게 온라인몰에는 화폐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면 이제 US 달러일 테고
만약에 영국에서 산다. 그러면 이제 영국 파운드겠죠? 아니면 뭐 독일 이런 데서 산다 그러면 유로일 거예요. 화폐가 단위가 다 바뀌잖아요. 이게 사람이 화폐 단위가 바뀌잖아요. 해외여행 아마 다녀와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감각이 무뎌져요. 이게 만약에 한화로 다 적혀 있었으면 좀 덜 샀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게 살 때는 뭐 한 30불이야? 이러면 30불? 별로 안 비싼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한화로 바꿔보면 거의 뭐 4만원 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4만원이라고? 좀 비싸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구를 하실 때 이제 그 관부가세를 면제받는 범위가 200불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 살 때는 항상 그 200불에 거의 근접하게 최대한 근접하게 이제 꽉꽉 넣어서 살려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중복 투자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사고 싶은 걸 담았어. 근데 다 했는데 한 150불이네. 50불 뭐 채울 거 있으면 좋은데 어차피 뭐 해외 배송비 어차피 드는 거 비슷비슷할 텐데 뭐 또 없나? 그러면서 막 찾게 돼요. 필요 없는데.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폐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감각에 무뎌지는 것 때문에 과소비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관부가세 한도에 맞춰서 살려다 보니까 필요 없는데,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중복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경험에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 두 번째, 반품 및 환불이 어렵다. 이건 뭐 세차용품뿐만 아니라 직구가 다 그렇죠. 이게 내가 직접 물건을 받아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품이나 환불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주문할 때는 A, B, C, D 시켰는데 이게 외관상으로는 비슷한데 다른 모델들도 있잖아요. 이 배대지에 있는 사람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진만 보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대지에서는 잘 입고됐어요. 그래서 오케이 입금했어요. 근데 내가 한국에서 받아보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거야. 혹은 분명히 정상적으로 잘 입고됐어요. 근데 내가 주문을 했는데 와서 받아보니까 어이구 뭐가 파손돼 있네. 혹은 뭐 샴푸가 다 터져가지고 흘러내리고 있네. 이런 경우에 이미 내가 한국에서 물건을 받아버렸는데 반품이나 환불이 되겠습니까? 환불을 해준다고 해도 그 물건 어떻게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안고 가시는 겁니다. 직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저는 직구를 워낙에 많이 해봐서 얘네들이랑 막 싸워보기도 하고, 어떤 업체는 뭐 까딱도 안 하고요. 어떤 업체는 또 말만 해도 너 물건 오케이, 너 한국에 있다고 안 줘도 돼. 그냥 내가 새 거 하나 다시 보내줄게. 뭐 이런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업체마다 분명히 케이스가 다르지만 일단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고 거리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품 및 환불이 굉장히 어렵다. 한마디로 복불복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나는 분명히 좋은 가격에 샀는데 이게 오면서 파손이 되거나 이래서 제가 환불을 못 받았거나 반품을 못 했다라고 하면 본인한테 손해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구를 하실 때 어느 정도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감수하셔야 돼요. 가격이 싼 대신에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들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의해야 될 점, 배송이 겁나 느리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미국에서 이제 한국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근데 뭐 요새 뭐 DHL 뭐 이런 것들 국제우편 보내면 뭐 2, 3일 만에도 가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직구를 할 때는 배송대행지라는 데를 쓰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산다. 주문을 합니다. 플로리다주에 있는 오토기계에서 주문을 해요. 근데 저의 그 배대지 창고는 뉴저지에 있어요. 그럼 오케이. 주문을 하고 나서 그럼 플로리다주에서 뉴저지로 보내겠죠? 뭐 가는데 일단 국내에서만 뭐 한 2, 3일이 쉽게 걸립니다. 중간에 이제 주말 끼고 뭐 공휴일 끼면 더 많이 걸리겠죠? 거기서 벌써 한 3, 4일 잡아 먹어요. 그러면은 배송대행지에 도착하면 바로 얘네들이 그냥 그 당일날 착착착착 해갖고 이거 잘 됐어요? 잘 입고됐어요? 그렇게 되나요? 안 그래요. 최소한 2, 3일, 길게는 4, 5일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배대지에 도착을 하고 이 물건이 제대로 왔습니다 라는 걸 저한테 알려주기까지 최소 2, 3일, 많게는 4, 5일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럼 벌써 그것만 해도 배대지에서 도착해서 확인받는 데만 해도 벌써 일주일이 넘게 걸리죠. 그 다음에 제가 결제를 합니다. 오케이. 배송대행지 여기 돈 있어요. 빨리 얼른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오케이 알겠습니다. 받죠? 받고 나서 얘네들이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비행기가 일주일에 매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저지에 있는 어느 공항에서 한국까지 오는 비행기가 매일같이 있으면 매일매일 물건을 보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2일, 3일 모아다가 보냅니다. 이게 또 사이클이 안 맞으면 또 거기서 벌써 일단은 비행기에 실는 데만 또 2, 3일이 걸려요. 중간에 분명히 주말도 끼겠죠. 주말에 일 안 합니다. 배송대행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었어요. 그럼 실어서 이제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 올 땐 금방 오죠. 비행기로 오는 데는 하루 만에 오죠. 도착해요. 도착한 다음에 바로 우리한테 주나요? 아니죠. 통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건이 국제 우편이 들어오면 이 물건이 뭔가, 이거 세금 매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들어오면 안 되는 물건 아닌가, 다 또 통관하고 검수하고 다 합니다. 검수가 다 끝나면 그제서야 국내 택배사로 전달이 되고요. 국내 택배사에서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배송을 해주는 거죠. 이 전체 일련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 딱 주문 바로 했다. 그 시점부터 한국에 있는 제가 물건을 받기까지 저는 최소 2주를 생각합니다. 2주. 최소라 그랬으니까 중간에 막 그 공휴일 끼고 막 그러면 훨씬 길어져요. 특히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많기 때문에 배송이 엄청 느려요. 최소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급하신 물건이다. 당장 내가 이번 주말에 세차장을 가야 되는데 드라잉 타올이 없어. 그거를 직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직구해가지고 지금 당장 쓰려고 지금 당장 필요한 물품을 직구를 시키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급한 거는 좀 비싸더라도 국내에서 주문해서 쓰셔야죠. 아니면 세차장 가서 사시든가. 그래서 최소한 2주 정도는 걸린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나마 비행기로 보냈을 때는 그나마 2주 정도 걸리는 겁니다. 만약에 배송비를 아끼고 싶어서 배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상 배송은 거의 잊어버리고 계셔야 돼요. 한 2달에서 한 3달 정도 걸립니다. 총. 이게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그거 기다리다가 성질 버립니다. 어찌됐건 배송이 굉장히 느리다. 이게 항공으로 했을 때 최소 2주, 그리고 해상으로 한다고 하면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나는 승진이 너무 급하다 그런 분들은 직구하시면 안 됩니다. 성질 버려요.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해도 괜찮다. 만약에 내가 너무 기다리는 거 못한다 그러면 직구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직구를 하시면서 주의해야 될 점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배송 대행지를 고르는 방법. 그러니까 배송 대행지가 굉장히 많아요. 검색해보면 해외 배송 대행지 그러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배송 대행지가 좋은 배송 대행지일까요? 첫 번째로 많은 창고를 보유한 배송 대행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한 그 물건을 그 나라의 배송 대행지의 창고의 주소로 주문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가상의 내 주소가 되는 거죠. 그 창고가. 근데 이 창고가 각 나라별로 많을수록, 그리고 미국같이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개의 창고를 보유할수록 유리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배송 대행지가 유럽 지역에 영국에 밖에 창고가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번에 주문한 폴리셔가 독일에서 주문을 해야 된다. 독일에서 밖에 안 판다. 그랬을 때 저는 독일에 있는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면서 영국에 있는 창고로 배송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배송비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반면 어떤 배송 대행지는 독일에도 창고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독일에 있는 사이트에서 주문을 해서 독일로 가기 때문에 배송비가 적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미국 같은 나라는, 큰 나라는 창고를 여러 개 보유한 배송 대행지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는 최소 오리건, 뉴저지, 그리고 델라웨어의 창고를 보유하고 있을 것. 이게 미국은 워낙에 이제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50개 주로 나눠져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 3개의 주인데, 오리건이라는 미 서부 쪽에 있는 주가 있고요. 뉴저지랑 델라웨어는 비슷한 동네이긴 하지만 미 동부 쪽에 있는 주입니다. 자, 미국에는 주세금이라는 게, 주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주에서 걷는 세금이에요. 근데 이 주세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방식으로 부과가 됩니다. 이게 같은 주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 주세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케미컬 가이, 여러분들 아시죠? 케미컬 가이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어요. 그 창고가, 걔네들이 보내주는 그 샵이. 근데 만약에 같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배송 대행지의 창고로 주문을 하게 되면 텍스가 붙습니다. 주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깝지만, 캘리포니아 주하고 가깝지만 다른 주인, 인접한 다른 주에 있는 창고로 보내야 세금이 안 나와요. 희한한 시스템이죠.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케미컬 가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케미컬 가이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어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내가 물건을 주문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캘리포니아 주가 미 서부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 오리건 주에 있는 창고 주소를 넣으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배송도 그렇게 느리지 않으면서 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 세금이 붙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 동부 쪽에 있는 내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세차용품을 주문을 했다 이거죠. 근데 같은 주에 있는 창고를 사용하면 주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뉴저지 혹은 델라웨어 주에 있는 창고를 사용하면 세금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이 조금씩 다른데요. 한 10%에서 15% 정도가 돼요. 내가 산 물건에. 그러니까 내가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세금이 많이 붙는 거죠. 이게 생각해보면 꽤 큰 돈입니다. 그러면 왜 하고 많은 주 중에 왜 오리건, 뉴저지, 그리고 델라웨어 이 세 가지를 추천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부가가치세랑 연관이 있는데요. 참 이게 어려워요. 참 직구하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된다니. 이게 부가가치세가 미국은 이제 구입한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매겨지는 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가 있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언급해드린 오리건이나 델라웨어 이런 곳은 웬만한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대표적인 주입니다. 사실은 뉴저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요. 오리건하고 델라웨어 요 두 개는 꼭 필요한 거죠. 왜냐면 내가 서부 쪽에서 주문할 때는 오리건이 유리하고 동부 쪽에 가까운 쇼핑몰에서 주문할 때는 델라웨어가 유리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미 동부에 플로리다 주에 있는 오토기기라는 그 사이트에서 주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창고를 쓰는 게 유리한 건가? 그러면 플로리다는 남북이긴 하지만 미 동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저지 혹은 델라웨어를 쓰면 주세도 안 나오고 그리고 VAT 부가가치세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순수하게 물건값과 배송비만 내면 그 이외에 텍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요 세 개. 아니, 세 개도 아니에요. 뉴저지는 없어도 되니까 지울게요. 오리건이랑 델라웨어 요 두 개의 주의 창고를 가지고 있는 배대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처음에 배송대행지를 좋은 데를 고르는 게 중요하냐면 계속 쓰다 보면 이게 한 군데를 계속 쓰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내가 계속 주문을 할수록 등급이 올라가요. 등급이 올라가면 그 배송료를 할인을 받습니다. 최대 10% 이렇게까지도 할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해외 배송비가 보통 한 2만 원에서 비싸게는 막 4, 5만 원씩도 하거든요. 무거운 거 많이 시키면. 그러면 거기서 10%면 막 4, 5천 원씩 하는 거니까 할인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한 번 배송 대행지를 고르면 사실 그 다음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송 대행지를 고를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최대한 많은 국가의 그러니까 창고를 보유한 배송 대행지를 고르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최소 오리건과 델라웨어, 뉴저지까지 있으면 더 좋고 의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배송 대행지를 고르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딱 두 군데 씁니다. 지니집과 몰테일 딱 요 두 군데 씁니다. 사실은 저는 요 지니집만 이렇게 계속 지니집만 썼었어요. 지니집을 거의 몰빵해서 썼는데 최근에 몰테일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지니집에서는 배송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근에 샀던 그 물건은 몰테일에서 몇 번 샀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 나는 모르겠고
어디 쓰는지 알려줘. 그러면 요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주세와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대충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지니집이나 몰테를 쓰더라도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탈세가 아니에요. 제도를 잘 알고 세금이 나오지 않게끔 이게 똑똑하게 주문을 하는 거니까 이건 탈세가 아닙니다. 절세죠, 절세. 아무튼 이거는 꼭 알아두시라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주세 막 13% 막 15% 막 이렇게 줘가면서 직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직구라는 게 좀 싸게 살려고 하는 건데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그 세금을 피해서 주문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직구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해외 직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배송 대행지에 가입.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송 대행지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하셔야, 그러니까 제 계정을 만들어야, 계정 만들기를 바꿀게요. 계정을 만들어야 나의 주소가 생성됨. 그러니까 이제 지니집에 있는 그냥 창고에다가 그냥 주소만 카피해가지고 써버리면 배송 대행지에서는 이게 누가 주문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배송 대행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정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 한국 주소도 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거는 계정을 만드는 것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계정 만드는 거를 못 하실 분은 없을 테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배송 대행지를 골라 보시든가 아니면 나는 모르겠다 하면 지니집과 몰테일조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많이 쓰는 곳이에요, 제일. 그리고 두 번째,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발급받는다. 이게 개인 통관 고유 부호. 혹시 뭐 들어는 보셨나요?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이 물건을 통관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 부호를 말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관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 통관을 할 때 이 사람이 누가 지금 이 물건을 한국에 들여오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마다 이 고유 부호를 다 이제 발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그냥 주민등록번호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인가? 그게 이제 생기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렇게 받을 수 없게끔, 활용할 수 없게끔 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직구를 막 했었을 때는 그냥 개인 통관 고유부 이런 거 없었고 그냥 내 주민등록번호 치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다가 들어가셔서 개인 통관 고유 번호구나. 부호가 아니라 여기 부호 맞네. 여기 보면 유니패스라고 하는 이게 그 세관 아마 사이트일 거예요. 그래서 개인 통관 고유부를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하도 만든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여기 설명을 잘 보시면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배송대행지에 계정을 만들고, 두 번째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발급받는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못 하실 분들은 없을 테니까, 자, 요 두 가지는 먼저 준비를 하셔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